안녕하세요. 세계금융원 골든클럽 정기준 원장입니다. 자, 국내 주식시장은 이번 주 회복세를 그렸습니다. 국내 주식시장 회복세는 그렸지만은 금요일 시장 조정입니다. 자, 녹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날 한번 발송 드릴 거고 일요일날 또 한번 발송을 드립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 차트인데 코스닥 시장이 탄력적으로 좀 움직였었지요. 사흘간 화수목 탄력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그리고 바로 좀 오늘 약간은 깊은 조정이 있었다. 물론 이제 오는 것에 비해서는 미미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정이니까 기분은 좋진 않습니다. 자, 코스피로 넘어와서 보실 텐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스닥만큼 탄력적이진 않았어요, 최근에. 일단은 뭐 삼성전자가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진 않았었고 시가총액이 삼성전자가 크다 보니까 그 영향이 있었죠. 삼성전자를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지지부진하니까 반등 역시도 좀 제한적으로 나타났다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주식시장은 이랬고 그렇다면은 뉴욕 증시는 어땠나? 뉴욕 증시 보시면은 지난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 아주 큰 변동을 일으켰어요. 근데 이제 나스닥이 이렇게 큰 변동을 일으킨다는 거는 그만큼 투기적 시장이라는 거고, 이렇게 투기적 시장이라는 것이 이 지금의 위치에서 나타난다는 것은 사실상 물론 이날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지만 달갑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약간 불안한 것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아직도 버블이 많이 있다는 거고, 시장에. 그럼 결과적으로 그 버블은 꺼져야지 되는데, 이 버블이 꺼지면 뉴욕 증시가 과연 어디까지 내려올까? 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11,000선까지도 내려올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국내 주식시장하고는 디커플링이 될 거고, 한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시장에서 회수할 의향이 없는 그러한 유동성들, 이런 건 분명히 또 다른 수익을 찾아서 이동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또 다른 수익이라는 건 바로 국내 주식시장 코스피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 아주 유망하다고 봐요. 당장은 좀 지지부진하고 좀 더 참아야 될 수도 있지만은 길게 봤을 때는 역시 유망한 종목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인다면 코스피는 날아가겠죠. 뉴욕 증시하고는 다소 다르게 뉴욕 증시가 조정파를 길게 갈 때 국내 주시장은 조정파를 짧게 가고, 뉴욕 증시가 반등파를 보일 때 국내 주식시장은 반등파를 크게 하면서 추세적으로 다른 모습을 그릴 가능성이 커졌어요. 특히 국내 주식시장이 그동안 많이 못 올랐던 것을 한 번에 만회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유가 바로 정치적인 색깔의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죠. 야권이 될지 여권이 될지 그 누구도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아직도 예측은 어려워요. 물론 이제 좀 기울긴 했죠. 야권 쪽으로 좀 기울었습니다. 이게 사실상 현재 정부의 정책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약간의 그거에 대해서 외부 시각에서, 물론 이제 이건 뭐 민주적인 것, 인권적인 것,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따졌을 때 그게 꼭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단지 그냥 주식시장에만 국한을 지어서 보자고요. 자금 시장이나 이런 거에서만 좀 국한을 시켜서 본다면 불리한 건 사실이죠. 불리한 건 보수 정권에 비해서 좀 불리할 수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 특히 지금 대선 후보의 어떤 정책들 그동안에
뭐 기본소득부터 해서 약간 유럽의 정치적인 색깔들, 과거 유럽이 성장이 크게 떨어진 부분들이 바로 그런 식의 복지들이었는데, 아직까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만큼 성장 궤도 끝까지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정책들이 펼쳐졌을 때 과연 주식시장에 안 좋겠느냐 안 좋겠느냐, 그 부분에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이런 시각들 자체가, 그러니까 당선이 누가 될지 모른다는 것 자체가 국내 주식시장의 큰 불확실성 리스크였던 거죠. 어찌됐거나 누가 당선되던 이제는 시장에 그것은 반영이 된 거고요. 시장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다면 이제는 불확실성이 제거된 상태에서 회복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졌다.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을 모색하고 나갈 가능성이 오히려 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연말에는 재작년 고점 수준을 탈환하기 위한 어떤 움직임들이 있지 않을까, 연말까지 본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핵심 우량주들의 움직임이 필수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당장은 약간 시장이 요동칠 수도 있어요. 누가 당선됐느냐에 따라서 어떤 반응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다음 주 초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된 부분들, 일단 러시아의 디폴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전 세계 자금 시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글로벌 유동성에도 영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러시아의 투자 등급 하향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뭐 나토에서 직접 개입을 할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상황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죠. 시장에, 증시에. 그래서 오히려 대선 전까지는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시장에 대해서. 차라리 그래서 화요일 시장 정도의 그냥 저가 매수 정도는 괜찮거나, 아니면은 목요일 시장 정도에 접근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시장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급할 건 없다. 당장 급할 건 없다. 왜냐하면 길고 크게 갈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여유 잡고 보는 게 지금은 맞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시장이 안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이제 뭐 우리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해서도 볼 필요는 있는데, 우선은 저는 오늘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새로 상장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약간 등한시하고 있었던 작년에 인기몰이를 했던 상장 종목들 한번 보자. 뭐 있죠? 일단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신상이죠. LG에너지솔루션은 너무 신상이니까는 약간 좀 기다려보고요. 이거는 아직 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카뱅부터 보죠. 카카오뱅크부터 보자고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면 시장 대비해서 많이 이미 회복해 있어요. 근데 저는 우선 이런 인터넷 은행에서의 강자가 앞으로 향후 바뀌는 정부 정책에서 뭔가 기대감을 풀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고, 많은 부분을 선반영했다면은 그래도 이 정도는 탈환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기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크래프톤이 있었죠? 자, 크래프톤 아직까지는 그냥 이 정도인데, 바닥권인데, 한번 이것도 크래프톤도
뭔가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요? 상장했던 것보다 지금 가격이 너무 낮잖아요. 28만 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가격 회복에 대한 거는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또 뭐 있죠? 상장했던 종목들요? 바사 같은 경우에도 참 이슈가 많이 됐었죠. 바이오사이언스도요. 근데 이거는 너무 이제 벌써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약간 좀 거리를 두고요. 지금 일단 신규 상장했던 종목들 특히 뭐 얘기가 최근 들어서는 분할한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 자체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시각도 있고 한데 기존에 이미 주가가 상장이 되어 있는 시장이 좋을 때 상장이 되어 있던 종목과 시장이 안 좋을 때 상장이 되어 있는 종목들 지금은 그닥 좋지는 않으니까 상장하는 게 저는 상장을 추진하거나 하는 거는 당장 지금만 놓고 본다면 그닥 이제 시장의 관심에 비해선 별로 먹을 게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시면은 한참 시장이 좋을 때 상장이 되었던 종목과 좀 시장이 한풀 꺼지고서 상장된 종목들의 차이 그런 것들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우선 시장이 좋을 때는 아무래도 몸값 좋게 받고 상장을 하는 거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또 몸값 그닥 안 좋게 상장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크래프톤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은 그닥 뭐 시장 8월이잖아요. 작년 이제 8월인데 업종 보시면은 이제 코스피도 작년 8월부터 보시면 계속 내리막이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크래프톤은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지만은 그런 기대에 부응할 만한 시장 형성이 되지 못했던 게 문제였던 거고 결국에는 지금 이 주가까지 내려왔는데 좀 몸값을 충분히 크래프톤이 받지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장할 당시에 시장이 내리막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호응을 못 받았었고 그 호응을 이제 그 연말 들어서 좀 시도를 했었지만은 시장 영향들이 있어서 무너져 버렸죠. 카카오뱅크도 한번 다시 볼 텐데요. 카카오뱅크도 이제 처음 상장했을 때는 참 부푸른 꿈을 가지고 많이 올랐었는데 이게 원체 이슈도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는 좀 초반에 무리했던 것도 있고 그 성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한다는 거는 매물이거든요. 매물. 그러니까 매물도 다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소화가 됐다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부분들이 이런 깊은 생각들이 있었던 하락이었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요 당시에 상장했던 종목들 아까 크래프톤이면 뭐 카카오뱅크처럼 그 당시 상장했던 종목들이 지금 뭐 신저가에서 바닥을 만들었다 이런 쪽의 종목들 지금 뭐 관심을 가질 만하다 일례로 카카오뱅크하고 크래프톤을 좀 들여서 말씀드렸고 한번 좀 그때 상장했던 이름 유명하지 않은 종목들도 한번 쭉 보세요. 네, 쭉 보시고 한번 분석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뭐 작년에 핫했던 신규 상장 종목도 만나봤고요. 시장 전망까지 해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금융연구원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